엑스르프 타임즈 2023년 1월 3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 공시한 내용 중에서 일부를 좀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해 봅니다. 1월 27일자에 전부 다 그 공시가 된 내용인데요. 커머스 마이너, 지니스틱, 더코디, 글로본, 라이온 캠텍, 코스나인 이런 기업들이 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그 코스닥 시장본부가 공시를 했습니다. 회사로 치면 여기 나와 있는 CEO들 회사 말아먹는 지휘관이 였길 바란다. 조선일보 유영원 군사 전문기자의 그 1월 30일자 새벽 03시에 보도 내용이네요. 이 유영원 씨는 별도로 그 군사에 관한 그 국방에 관한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합창 의장은 장군은 폼 잡는 자리가 아니다. 훈련 방식을 바꾸라. 이렇게 이제 했답니다. 요것이 이제 조선일보의 그 기사 제목인데 제가 이거를 빼고 이렇게 위에 내용으로 봤습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질타했다. 군 서열 1위가 이게 합참 의장이 당연히 되겠죠. 이 폼 잡지 말고 이 훈련 제대로 해라. 훈련 방식을 뭐 바꿔라. 그런 결국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북한의 드론이 침투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도 이제 어떤 동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고 이 상급 제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제대는 포괄할 때 쓰는 표현이겠죠. 군대의 이 대대 뭐 이런 거 할 때 하는데 책임 전가 밑으로 책임 전가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만약에 그 책임 전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적 행위나 하다. 근데 공무원들은 주로 그렇잖아요. 윗놈들만 잘리고 윗놈들은 살더라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군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떤 육해공군이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서로 조직 내에서도 일반 조직 내에서도 조직 간에 어떤 이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얘기를 비유를 좀 해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합참 의장이 최종 책임은 나다. 그러니까 니들 내 말 안 들으면은 재미없어. 이런 거로 들립니다. 그 합참의장이 김승경 합동참모 의장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직접 지휘권이 있는지는 의장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조금 좀 애매합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0일 회의에서 최근 소형 무인기 도발을 벌인 북한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도발할지 모른다면서 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도발 양상을 100가지가량 뽑아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전차 킬러 청검도 나선다. K방산 수출 대박 이끌 국산 미사일들. 유영은 마찬가지로 군사 전문가 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신형 국산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별도 다른 얘기인데요. 난방비 폭탄이 윤정부 탓, 매 순간 자기 모순과 싸우는 좌파들이라고 해서 기생충 교수로 유명한 서민이라는 교수가
쓴 장문의 글이 있는데 뭐 거기에서 이제 와닿는 거는 언제 주사파의 회의를 느꼈나요? 주사파였던 A씨가 그랬던 것처럼 저들 역시 암과 삶의 괴리로 괴로워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그 자기 모순에 빠져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그 좌파들에 대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서민이라 그런지 그 서민처럼 얼굴도 이 사람 생겼죠. 왜 기생충 박 교수가 됐는지 참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제가 상징적으로 청검 미사일이 뭐 이렇게 뭘 파괴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은 없다. 제2부 양성된 글로벌 리더들이라고 뭐 어디라고 인용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뭐 유명 유튜버는 아니고 유튜버에서 이 잘려가지고 네이버 TV에서 방송한 사람인데요. 그 소개한 내용을 보면은 한국 지도자 중에서 자생적 대통령은 아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해서 군부 출신들이 자생적 대통령이고 나머지 대통령들은 다 양성된 리더들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얘기는 이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돈으로 접근해 보라. 세상 돌아가는 거를 우리나라 정치인들 돌아가는 것도 뭐 언뜻 제가 하는 스루프 쪽에서의 이 관점과 아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 글로벌 리더스라는 게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또 모이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소개를 하고 있고 베일에 가려진 빌더버그 회의 열려 핀란드 총리 참석. 이 핀란드 총리가 이제 여성인데 이 사람도 길러진 지도자 아니겠느냐. 이 사진은 로스차일드 데이비스 드 로스차일드를 런던으로 데려다주는 유로스타에서 빅보스 로스차일드는 그의 전 직원인 마크롱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현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로스차일드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 우연이냐? 그런 건 아니다. 이럴 거다.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방력을 강화시키면 글로벌 금융 세력이 좋아할까?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저도 그렇지만 무슨 돈으로 계속 그렇게 미사일을 작년에 99발이나 쏴댔는데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거냐? 뭐 구체적으로 뭐다 하지만은 이제 추정되는 것들은 일본 조총련계의 자금, 뭐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그다음에 이제 마약 뭐 이런 등등이 있지만 그런 돈 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또 북한도 일반 무기들 핵무기 말고라도 일반 무기들도 상당히 현대화하고 같은데 어디서 돈이 그렇게 돈을 벌어 가지고 무역 제재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게 매우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제재를 한다는데 JP 모건은행이 북한 핵 개발 비밀 송금 해줬다는 게 이미 뉴스에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들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는 됐지만 이 금방 없어진 거 그런 거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시제라는 게 한참 유행이 됐는데 한샘 조창걸 회장이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분이 그렇게 만든 건지 여기에 여야 정치인들을 다 끌어모아서 어, 이 여시제를 통해서 조정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또 추론을 해보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론스타 게이트 사실은 이현재 모피아 작품이다. 그리고 또 추경호, 한덕수, 현재 윤 정권에 있는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다 론스타의 20년 얽힌 연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뭐 상징적인 그림들이에요. 이런 그 이 신호들이. 이것도 유명 그 유튜버 그 슈카 월드라고 그 일요일 날 하는데, 제가 이 좀 시간을 들여서 캡처를 했는데, 상당히 그 재미있게 설득력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그 정보들을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유튜버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인텔이 그 최악의 실적과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다. 근데 이제 반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죠. 이제 그 뭐 파한대소하는 그런 거 했는데, 안 팔린다 안 팔린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4분기에 좀 좋아졌다. 뭐 저는 연간 실적이 좀 뭐 보고는 싶은데, 뭐 야후 파이낸스 같은 데 보면은 좀 나오긴 나올 건데, 약간 거기도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실적 발표만 가지고 일단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왜 이렇게 그 판매량이 늘었냐 그랬더니, 이제 테슬라 자동차 가격을 인하했다. 잘 안 팔리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비싸게 샀던 그 소비자들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뭐 테슬라를 그 한테 그 항의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죠. 1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중리 쇄도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잘 만들어낼 수 있다. 문제가 없으면 200만 대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낸 챗 GPT라는 게 있는데요. 한마디로 뭐, 이 챗봇이라고 얘기할 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I 레이시 선두에 등장한 마이크로소프트 해가지고 뭐 자세하게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로봇이 그 뭐 수준은 뭐 이 대학생으로서도 C 플러스 정도 수준 정도로 평가했다, 이런 대학 교수들이 했는데, 법률 비즈니스 스쿨 시험도 통과했다. 그래서 그 이 변호 이런 계에서도 AI 비서가 변호사를 위한 표준도구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또 AIC 챗봇이 미국 의사 면허 시험도 통과했다. 이런 날이고 있는데, 에, 결론은 현재 그 문서로 보여주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 영화 미래 영화에서 봤듯이 인공지능 로봇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뭐 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해주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찬사를 보내고 싶네요. 독일이 그 이 레오파드 2 탱크 보내게 된 그 과정도 그 이렇게 그 주변 그 앞뒤 상황을 다 그 정리를 해가지고 말 표현들은 이렇게 했지만은, 그거 이제 그 데이터를 그 수집해 가지고 하는 그 정성이라고 그럴지 또 능력 이를지, 그것이 매우 그 뛰어난 그 이 소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도 그 우리도 줄 수 있다. 우리 탱크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탱크가 K2가 980대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폴란드가 얘기하는 우리 탱크에 K2가 들어갔냐? 물론 이제 이건 레오파드지만은, 우리나라 그 탱크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아니 그 폴란드는 폴란드 이렇게 그 국기를 표현해 가지고 이제 보내게 될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건 우리가 그 폴란드의 탱크를 판 입장에서는 또 좀 매우 관심이 가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많이 들어가면은 전쟁이 또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미국도 결국은 할 수 없이 이 M1 그 에브럼스 탱크를 보내기로 했는데, 문제는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는 1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 근데 한국의 장점은 역시 딜리버리, 빠르게 납품하는 거.
뭐 이런 얘기고요.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많이 이제 했고, 또 푸틴이 미리 이미 이 지득된 정보지만, 아니 알고 있는 뉴스 보도지만은, 음,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경우 양국 관계는 파탄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할 뿐이고,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게 이제 우리 입장인 거죠. 미국이 사서 주는 걸 우리가 어쩌란 얘기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또 우리는 대응했다 하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항상 왕짜증 나는 스팸 문자를 받는데, 주식 나부레기 하는, 욕을 하고 싶어요. 새끼들이라고 얘기합시다. 솔직히 뭐 새끼가 요즘 욕입니까? 그런 새끼들이 하도 스팸 문자를 보내서 차단하기 아주 이제 귀찮을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스팸 메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무리들을 리딩방이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문자 받을 때,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 돈 가지고는 너나 하지 뭐 그렇게 문자를 날리고 자빠졌냐 이놈들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허가 내고 합법적인 투자 자문업자만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도 스루프 회계 분석해서 그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주식을 살아요, 말아요, 뭐 이렇게까지 이제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제가 넘어갈 놈은 아니죠. 네. 저는 그런 허가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상황이 이렇다는 것만 하지, 살까 말까는 투자자의 결정으로 하는 거지, 왜 저한테 그걸 물어보셔? 저 주식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기업이 스루프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거에 관점이 있는 거지, 주식하고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참고적으로 정보 사항은 얘기해 준다, 이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리딩방, 요거는 이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사기꾼들이라고. 이런 거를 우리나라가 현실을 얘기하면서 진짜 세계적인 어떤 리딩하는 회사, 합법적인 그런 회사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지트 워터다는 데를 했는데, 캐치프레이즈가 우리는 야망을 행동으로 바꾼다. Together, we turn ambition into action. 참 캐치프레이즈들을 잘 만들어요. 뭐 야망이라고 할 수도 야망이죠. 욕망, 원하는 거, 돈 번다는 걸 욕망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우리는 행동으로 바꿔 드립니다. 근데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 투게더. 그래서 수수료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웨일이라는 사람하고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아주 돈을 벌어서 시티그룹까지 만든 그런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잘 나가던 시절 때 해가지고 하는 내용도, 참 이쪽에 전문가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완전히 좀 커진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웨일이라는 사람이 모양인데, 이 사람을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고, 이거는 뭐 젊은 사람인데 이제 잘라가지고 나와가지고 결국 시칸코 뱅크원 은행의 CEO를 승낙하면서, 그래서 시카고 뱅크원을 흑자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거를 JP 모건 체이스하고 합병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아주 이 월가에 이제 현재 전설적인 인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어떤 분은 이제 이 수학 교수신데, 대학교 짐 시몬스라는 분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수학자다 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고, 이분이 이제 쫙 담배 피면서 조금 약간 거드렁적인 그런 얼굴 표정이죠. 그러니까 현재 일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
이 투자 전문 회사들한테 감으로 하는 야마이꾼들이라고 하면서 수학도 모르는 것들이 하면서 그래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설립을 해가지고 또 동업도 같은 교수하고 했고 연평균 수익률이 66%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리딩방 운영 중이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코스닥 기업이 영업 잠정 실적을 낸 건데, 제가 아, 이 대부분 회사들이 15% 정도, 아니 30% 정도의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변동이 있으면은 그 원인을 좀 쓰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밑으로.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 논리를 회계 도구로서도 분석을 하면서 원인 결과를 계속 저도 스스로 학습을 하고 하는 중이지만은 그런 거를 해보는 입장에서는 여기 밑에 써 있는 수준들이 아주 참 저급 수준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삼형 SNC라고 한 데는 나름대로 원인을 조금 썼어요. 신산업 진출을 위한 인력 및 연구개발 투자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5억 8,200만 원 적자에서 작년에 9억 8,500만 원 적자가 났다. 규모가 약간 뭐 작은 회사지만은 이렇게 나름대로 매출액의 16%의 영업 손실이 났다. 이런 식까지 표현해 주면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원인을 이해관계자들한테 잘 설명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 조이시티라는 데는 뭐 영업 실적이나 뭐 다 영업이익 떨어졌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원인을 하는데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매출액 감소하고 고정비 증가는 그거는 결과지 원인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싶다고 이런 걸 보는 건 아니다. JVM 또 자,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76% 올랐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국내의 매출이 증가해서 그렇다.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고 있고. 참 이런 수준밖에 못 되는 코스닥 시장의 기업들의 수준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이걸 좀 왜 그렇게 좀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애널리스트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좀 애널리스트들 보고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KPX 생명과학 약간 색깔을 바꾼 거는 나름대로 좀 원인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은 44% 줄었는데 거꾸로 영업이익은 16.2%가 감소를 했거든요. AM 제품이라는 게 있는데 AM 제품 판매량 확대로 매출은 증가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만 얘기했지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왜 내려갔느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총 영업비용이라고 공신의 영에는 총 영업비용이 없습니다.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을 빼면은 총 영업비용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가 되겠죠. 어쨌거나 이게 크게 늘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좀 잘못 설명했네요. 적자였군요. 적자를 좀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판매량 확대로 매출이 증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는 좀 매출이 왜 증가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은 원인을 조금은 접근을 한 거죠. 판매량이 확대했다. 그럼 이제 더 넣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이런 걸 질문, 판매량이 왜 확대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면은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럼 왜 수요가 늘었을까요? 뭐 거기 그런 것까지 올라가서 이 변동 요인에 표현하기는 어려울 거지만은 우리는 자꾸 왜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논리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로 프렌드 매출이 36.8% 줄고요. 영업이익이 125.1%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원인이 뭡니까? 매출이 감소해서 그래요. 참 성의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야, 이런 거 주식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신라섬유 매출이 1.8% 증가했다면 뭐 그냥 뭐 답보 상태라는 얘기인데 이제 영업이익이 줄었으니까 대부분 이제 영업 비용이 더 늘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는 좀 원인을 썼어요. 부동산 보유세가 좀 크게 증가했고 금융이자가 많이 나와서 이렇다 이거죠. 근데 이제 금융이자는 당기순이익을 얘기할 때는 좀 얘기가 되는데 왜냐면 영업이익까지는 이자는 이제 그 영업 외적인 얘기니까 영업이익 하나만이라도 좀 자세하게 그 부동산 보유세 이런 것들도 이 영업 외적인 얘기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이 왜 줄었느냐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 판매 가격이 안 올랐는데 그 섬유 계통이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것만큼 판매 가격에 반영을 못했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그 제가 이제 분석할 때 많이 이제 그렇게 추정을 그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얘기고요. 옵투스 제약 참 양호하게 나름대로 그래도 좀 이 변동 원인을 썼다. 생산량 감소 원인도 있었고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었고 그래서 어떤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매출 원가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또 신규 사업으로 인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인건비도 늘고 또 판매 관리비도 또 증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도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옵투스 제약 같은 데는 성의 있게 이제 이렇게 그 공시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휴면엔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좀 설명했어요. 철 스크랩 수요가 증가해서 매출이 어떻게 800, 야,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아주 그냥 획기적으로 그 어떤 그 철 스크랩 수요 증가했다 그러면 이거 한마디로 고무상 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상호는 좀 멋있습니다만은 어 이거 뭐 제가 잘못 가져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포스코 엠텍 요거는 이제 그 이 매출액이 뭐 몇 프로 이상 뭐 이런 거에 의무가 없는 그런 건데 에, 포스코 엠텍이 매출은 5.6%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9.2%더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61.2% 감소했다. 포스코 ICT 매출액이 32.6% 했는데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22.4%가 증가밖에 낮게 증가했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는 흑자로 전환된 퍼센테이지가 432%나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포스코 ICT가 그게 한마디로 전산하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러면은 그 포스코 그 이 작년에 물난리 겪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도 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 이 영업거리가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나중에 이제 연간 사업 보고서가 나와 보면은 한번 좀 구체적으로 그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 유튜버에서 그 와이타임 정세 분석 하시는 분의 그 건데 중국이 늑대 전사 외교 발톱을 감춘 까닭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애들이 지금 한국과 일본에는 그 비자 중단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일본은 어저께인가 그 풀었어요. 한국은 아직 안 풀고. 그런 거 보면은 잠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중국 애들의 그 이 심보가 대국놈들 같지는 않고 아주 그 쫄딱 그 아주 그런 애들 같아요. 그 노는 꼴을 보면은 에, 그래서 한국의 국방백서에 중국을 주적으로 표기하는 지도자가 나올 날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저는 대통령으로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약간 부드러워졌다는 거를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폼페이오의 그 회고록 나온 거에 대해서 했는데 뭐 그것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 중국에서도 북한을 아주 그 못마땅하게 느끼는 이런 그 세력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도 그 중국을 그 또 시진핑이라고 그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 밖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육두문자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조론자들이 뭐 기조는 자기네들이 쓰는 용어니까 전통적인 북한의 지정학 가치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관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북중 사이에 많은 모순과 분쟁이 있으며 북한이 중국의 말에 기울을 기울이지 않아 중국의 마이너스 자산이 되었다. 왕흥 전 남경 군부 부사령관은 에, 중국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 핵 개발하고 뭐 하는데도 중국말을 안 들어먹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국의 근본적인 이익을 침해해왔다, 북한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중국 내에서도 그 북한하고 친한 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좀 친하지 않은 파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북한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친중파가 있고 그 반중파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어느 세력이 그 높으냐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그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이 소설을 써봤지만은 그 개발한 핵을 야 그 방향만 바꾸면은 그 해결되지 않냐 김정은아 응? 그거를 그 미국하고 저기 남한하고 일본에다가 그 방향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180도 싹 돌려봐.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거를. 그러면은 너하고 나하고 야 우리가 남이냐 형제지 사촌형 사촌간이지 뭐 이런 날이 좀 오고 싶다 이런 얘기죠. 현대롯데가 낳은 현대케미칼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뭐 해가지고 조선비주 정재환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보도 기자들의 이름을 계속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는 이제 그 말하자면은 어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출처를 하는 거지만 여러 번 이렇게 그 하다 보면은 이분은 이제 이 경제 쪽에 그 전문 기자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자분들도 그 자기가 하던 그 분야 쪽에 나중에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자관 이 6대 4로 이 현대케미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저 현대케미칼이라는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비상장 회사 같기. 저 현대오일뱅크 자체도 비상장이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짭짤한 데는 주로 상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이 현대 케미칼 공장인 것 같은데 나이 갈수록 우리나라 공장들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적은 땅 안에 많은 걸 생산하려니까 고층 아파트 같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우리 공장에서 위아래로 다니려면은 어떻게 다니겠어요? 엘리베이터 다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공장 근무하는 데서도 엘리베이터 다 뭐 많은 공장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공장들이 거의 없습니다. 공장에도 뭐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 일을 할 때 물론 장치 산업은 뭐 그 현장 근로자가 왔다 갔다 하려면 보수 작업도 해야죠, 뭣도 해야죠 그러면은 이게 뭐 고층 아파트까지는 아니지만 일반 뭐 아파트 이상의 높이 밑에서 찍어서 좀 높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중국, 일본인 비자 재개 발표. 요게 그 오늘자 뉴스인데 일본은 풀었어요. 근데 중국 애새끼들이 한국은 안 푼다 이게요. 근데 왜 안 푸냐 그러면 한국이 아직 안 풀었어요. 뭐 되냐면 설 여행 이후 중국에서 코비드-19 확산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 조치를 2월 말까지 유지할 거라고 말했다 한국은. 근데 일본은 그럼 풀었냐? 그런 뉴스를 일본 쪽에서도 중국인들 여행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풀었다 하는 거를 아직 뉴스를 못 받았는데 중국 애들이 먼저 일본 관광객 들어오는 거를 풀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늑대 전사 외교의 그 완화 정책으로 일부 맛을 보여주는 건데 이 말하자면은 어떤 그 전문가가 얘기하듯이 한국은 졸로 보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차별해가지고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제재를 했다가 비자 발급을 안 했다가 일본만 풀고 한국을 안 풀면은 엿 먹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는 엿 먹어도 할 말 없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그런 수준의 놈들이 한국 놈들 아니냐라고 중국 애들은 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 자존심 상하는 얘기고, 아, 한국은 아직 안 푸는 중국, 일본이 풀었다는 뉴스는 아직 아까 보지 못했고, 한국 언론에서 이런 거를 아직도 나온 뉴스를 못 봤어요. 한국은 왜 안 푸니? 일본은 풀었다 하는 얘기를 한국 언론에서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게 한국 언론의 수준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친중파 언론 아니냐. 결국 에드로안이 결국은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 스웨덴, 에, 그 핀란드가 독자적으로 둘이 같이 나토 가입 신청했다가 자꾸 에드로안이 스웨덴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으니까 핀란드가 그냥 혼자 아이 그래 할 수 없어 나라도 먼저 들어갈 거야 해서 그게 이제 그 들어갔으니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압력에 의해서 에드로안이 승인할 것 같다 하는 뉴스입니다. 미국의 해구산 한국에서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 조금 뒷북치기에 CNN 그 일본 CNN 쪽에서 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이것저것 귀동냥해서 CNN이 그 미국 내에서도 약간 그 좌파적 언론이고 조지 소로스한테 돈 받아 처먹는 언론 기관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CNN에서 한국이 왜 그 이 핵 우산을 신뢰를 안 해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쭉 나름대로 했고 또 뭐 트럼프까지 이제 들먹이면서 은근히 이제 트럼프를 또 들먹이면서 2만 8천 명 미군 철수하고 또 국방비 더 올려라 주둔비 올려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또 이유로 들었는데 에, 그래서 그 뭐 중간 전략으로 싱크탱크가 핵 공유 그 합동 핵 프로그램을 하는데 실제 맞으면 최종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은 그런 쪽으로 그렇게 좀 하고 있다는 식으로 뭐 상당히 이 장문의 보도 내용을 했는데 쭉 그 이제까지 보도 내용들을 압축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핵 전쟁 때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하고 자기 나라 자국민을 희생하고 서울을 택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시간상의 문제니까 날아오는 그 시간이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참 이 문제가 이렇게 됐지만은 일단락은 됐죠. 일주일 후에 윤 대통령이 NPT 조약을 존중합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일본 언론 쪽에서는 그렇게 이윤 대통령처럼 핵 개발 가능하다라고 발언한 지도자가 일본에는 한 놈도 없다라고 일본 언론은 한국 윤 대통령을 이렇게 또 좀 오래간만에 치켜 세우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죠. 일본 정치인들 총리 근데 아베가 그 핵 공유 언급을 한 거하고 암살당한 거하고 뭔가가 긴 화살이지만 인과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런 또 소설을 써보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